자, 여러분 이제 200시 마지막 작품입니다. 200 하면 역시 술이죠. 그리고 달이 있고, 그죠? 예, 보통 달 보면서 술 마시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월화 독작이 특히 대표적인데요. 우리 월화 독작의 첫 번째 수를 배웠습니다. 이게 사실 총 4수까지 있어요. 오늘은 어, 월화 독작의 3수, 제3수를 배우면서 200 작품선을 독해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준비한 것은 여러분 자료에도 보듯이 조금 더 있었는데 좀 중복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이것을 이번 주에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월화 독작을 마지막으로 200 작품 읽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비교적 짧은데요. 6줄, 뒤에 6줄 해서 총 12줄입니다. 12구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 마지막 구에 있는 여섯 번째 줄에 이거 두 글자가 조금 어렵죠. 그죠?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뜻은 이르다고 이거는 이거는 천품 할 때 천성 그런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국 한자음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간체자하고 한국 한자음을 보시면은 간체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이 정도 사실 몇 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익숙할 것 같은데 요런 것들 이런 것들 많이 했지만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체크를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함양성은 지명이고 어, 이 경자인데다가 이게 이제 숙자예요. 이를 숙자. 근데 예로부터라는 뜻도 있고요. 이거는 품자입니다. 천품할 때 그 품자예요. 여러분 이거 뜻은 이 뜻을 해석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예, 이 시에서는 유일하게 이게 좀 어려운데 사전에는 이 두 글자를 찾아야 됩니다. 가운데 소자가 뭐뭐 하는 바 이런 말인데 이런 게 나오면은 어, 아주 많은 경우에 이 두 자를 그러니까 이 소자를 빼고 이 앞뒤에 있는 두 자를 사전에 찾아보셔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찾아보면은 GD기에서 아마 어떤 뜻인지를 제시를 했을 겁니다. 바로 나오지 않고 여기에 이제 병자를 넣어가지고 한 번 더 경로를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가서 찾으면은 어떤 뜻인지 나올 거예요. 결국은 이제 천성, 본심이라고 해서 이 뜻을 그냥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3월 함양성에 청가지, 그러니까 아주 많은 꽃이 대낮의 비단처럼 그렇게 활짝 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꽃이 많이 폈으면은 그 꽃마다의 색깔이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의 다양함, 그것을 낮에 보는 비단의 다양함에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누가 능히 봄에 홀로 우수해졌겠는가, 근심해졌겠는가. 봄에는 혼자 근심에 젖어서는 안 된다고 라고 얘기를 하죠. 늘 말을 하지만 이백은 특히 이제 시기에 맞아서 맞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는 가을에 해야 되고 봄에는 이런 이것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대하고는 이거는 이제 경로인데 지름길이란 뜻도 되고 그래서 뭔가를 바로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3월 함양성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난 뒤에는 당장 곧바로 응당 술 마셔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200은 이런 거 보면 이제 술을 마셔야 됩니다. 궁통 공경에 처한 겁니다. 그죠? 막다른 어떤 골목에 딱 이제 부닥친 거예요. 그리고 통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도 막 어디로 통한 길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현다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이것과
이게 시우도안 하면은 수명이 길고 짧은 것, 뭐, 예, 그런 걸 나타냅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운명이죠. 운명이 막히고 통하는 거, 그리고 삶이 길고 짧은 거, 예, 이런 것들을 모두 무엇인가 하면은 조화이다. 조화이고 예로부터 정해진 바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조화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것들이니까, 예, 이미 이런 어, 뭐 잘 풀리고 못 풀리고, 그리고 오래 살고 당장 내일 죽고, 이런 거는 이미 정해진 거니까 연연할 필요 없이 꽃을 보면 바로 그냥 술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스트레스 같은 거는 바로 풀고,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즉시 그것을 완상하고, 이런 행위가 오히려 이제 마음에 근심거리를 덜어낼 수 있으니까 200의 의견에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예, 고민 많으신 분들 그걸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드신다기보다는 기분 좋게 술 마시는 한 잔 정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200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 오늘의 마지막 스크립트가 나왔습니다. 한 단지의 술 얘기가 나왔고, 이건 배웠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심사하다 할 때 그거 살펴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거 무슨 자입니까? 간단히 보여도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 한국 한자음도 재밌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어병음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예. 예. 그리고 네, 그래서 한국 한자음하고 그 간체자를 보시면 이거, 예, 간체자로, 예, 이렇게 쓴다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심판할 때 그 심자죠. 그리고 이제 올자입니다. 이게. 그죠? 예. 갑자기 막 이거는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행위가 계속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그 행위가 계속 이런 뒤에 행위를 계속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어쨌든 사전 찾으실 때 이걸 통째로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네요. 해석을 바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지 술에서 삶과 죽음이, 이거는 나란할 제자잖아요. 나란해진다. 그러니까 삶이고 죽음이고, 이거는 이쪽 끝에 있고 저거는 저쪽 끝에 있는 건데, 술 한 잔 마시면은 그런 거는 다, 예, 아무 차별 없이 똑같아져 버린다. 예, 대담해진 거죠. 그죠? 예. 안 좋게 말하면 사물의 구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만사는 진실로 판별해내기, 그러니까 알아내기가 어려운 것이니, 원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취한 후에는 천지간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예, 홀로, 예,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행위를 하게 되는 걸 나타내는 건데, 홀로 잠에 빠져버린다. 이게 이제 백의 침자, 예, 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제, 예, 잠에 갑자기 딱 빠져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전에 일수는 여러분들 같이 보셨지만은 보면은 술 마시고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일종의 주사를 부리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더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갑자기 삶과 죽음도 이제 하나가 되어버렸다. 예, 너무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확 잠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백이 이야기를 하기로, 내 몸이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이런 어떤 경지, 이런 즐거움, 이런 지경에 빠지는 것, 이런 것을 즐거움으로 느끼고 있고, 이런 즐거움이야말로 가장 심한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가장 심오한 즐거움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정말 이백답게 시를, 예, 세 번째 오라 독작의 세 번째 수를 이렇게 결론을, 예,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백의 어떤 그런 호탕한 술 마심,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이제 어, 예, 이제 술 마시기의 그 뭐 기승전결 중에 거의 끝까지 온 겁니다. 그죠?
이 다음에 혹시 이제 사수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식으로 도대체 사수에는 200이 술 마시기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게 되는지. 사실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행위로서는 마지막이지만은 자기가 이제 예, 술 마시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어떤 자기의 견해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끝내는 게 당연하겠죠. 그게 이제 아마 사수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200어의 작품서를 마치겠습니다. 200 같은 경우에는 역시 도가적인 그런 환상적인 여행 혹은 도가적인 깨달음 이런 것들에 대한 추구를 계속하였고 그 와중에 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200의 지향점은 역시 육아적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노중련처럼 정말로 이제 현달하면서도 공명심 면에서는 전국의 어떤 그 절개와 지조를 떨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평생 목표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특히 이제 200의 실제 삶에 있어서 드러났듯이 양귀비와 고력사 그리고 당현종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알력 그 약간 그 서로 이제 반목하게 되는 그런 관계에 처하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제 예, 자기의 성미가 도저히 그것을 용납을 못한 나머지 사실상 벼슬을 뿌리치고 나와서 이제 전국을 다시 주유하면서 도사와 같은 삶을 살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도저히 술이 없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200은 시창작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200의 시는 역시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짓는 짧은 절구가 뛰어났고 또한 예, 계속 강조드리는 바입니다만 옛날 시의 형태인 악부체에서 그거를 활용을 한 고시 형태의 시를 계속 지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바로 했던 그 의고시라든가 고풍 거기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시에 대한 그 복습도 이제 마쳤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두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보 소개를 먼저 할 것이고 두보의 시 작품 감상을 예, 아마 하루 가지고 안 되고 하루 반 정도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참 제가 이 동영상 녹화를 하다가 중간에 퀴즈를 마저 이제 채점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특히 이제 중국 학생들이 어머니로 많이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제시했듯이 이것은 어머니가 아니고 어버이입니다. 원래 뜻이 어버이인데 나중에 후대로 갈수록 이런 게 이제 원래 이제 정확한 뜻은 자애로운 친부모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애로운 이런 게 이제 어머니하고 자꾸 연결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바이두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제시를 했는데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니다. 원래 원뜻은 예, 자애로운 부모님 그렇게 해야 된다. 양친을 다 얘기를 한다. 양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자는 친부모님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